50대 인생 2막에 내 집 마련 절대 지갑을 열면 안 되는 곳. 챕터 1. 이번이 마지막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 2막의 든든한 길잡이 사고팔고 집도 짓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하고 공기 좋은데 가서 살까 하는데 여기 어때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 좀 줄여서 남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50대, 60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30대, 40대 때의 집은 전투기였습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서 자산을 불리고 계층 사다리를 올라타는 공격형 자산이었죠. 하지만 50대 이후의 집은 다릅니다. 이제 집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해줄 연금 주머니이며 혹시 모를 큰 병원비를 해결해줄 비상금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를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과 체력이 있습니다. 몸테크라고 하죠?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은 한 번의 선택 실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집이 대박 난다는 달콤한 말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기준만 잘 피해 가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해질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챕터 2. 조용한 곳? 돈도 조용히 잠듭니다. 황금성 위험.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유혹, 바로 막연한 전원생활의 로망입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 7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잡한 도심은 이제 지긋지긋해. 사람 좀 적고 공기 좋고 조용한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 측면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곳,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여러분의 자산이 갇히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황금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70, 80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요양병원을 가야 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진 거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인데 집을 내놨을 때 누가 사줄까요? 우리 집을 사줄 사람은 은퇴한 노인이 아닙니다. 출퇴근을 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30대, 40대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은 일자리가 없고 아이 키우기 힘든 외곽 지역을 외면합니다.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방 소도시나 수도권 외곽에 타운하우스, 나홀로 전원주택을 샀다가 팔리지 않아서 3년, 5년씩 마음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들어올 땐 내 마음이었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내 집이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지하철이 다니고 일자리가 연결된 곳. 그런 곳이 비록 시끄럽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자산을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금고입니다. 조용한 곳 좋아하다가 내 돈까지 영원히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챕터 3. 관리비 폭탄과 외로움의 대가 나홀로 아파트의 함정.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집은 바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런 집들은 같은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보다 1에서 2억 원, 많게는 그 이상 저렴합니다. 은퇴 자금이 빡빡하다 보니 어차피 집 안 내부는 똑같은데 싼 게 최고지라며 덜컥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의 함정입니다. 50대 이후엔 소득이 줄어듭니다. 즉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경비원 한 분, 청소원 한 분 인건비를 적은 세대수가 나눠내야 하니 평당 관리비가 대단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아끼려다 매달 관리비 폭탄을 맞는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커뮤니티와 고립감의 문제입니다. 요즘 신축 대단지 아파트 가보셨나요? 단지 안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은 기본이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굳어도 단지 내 조경 길만 걸어도 운동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집 근처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촌은 어떻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찻길이고 갈대락원 동네 슈퍼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고립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부동산에서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1억 싸다고 샀다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나중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삼중고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평수를 줄이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단지,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가셔야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50대 집 고르기는 30대와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챕터 4. 과거의 영광에 속지 마세요. 가격 정체와 자산 가치. 세 번째는 가격의 변화가 없는 집입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라 참 살기 좋아. 거품이 없어.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내 돈이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간 짜장면 값, 버스비, 병원비 다 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집값만 제자리라면? 실질적으로 내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5060 세대에게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바로 주택연금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에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남들 집값 올라서 연금 월 200만원, 300만원 받을 때 가격 안 오른 내 집은 월 100만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집값 안 올라도 되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노후 준비에는 무책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는 자산은 죽은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시세가 꿈쩍도 안 하는 아파트, 거래량이 말라붙은 아파트. 익숙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물가 상승을 해지해주고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는 금융 상품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챕터 5. 전세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마진 확인. 네 번째 기준은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전세 가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집값 매매가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나 호재 때문에 잔뜩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GTX가 뚫린데 재개발이 된대 하면 실체는 없는데 가격만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하지만 전세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투자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사용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 3억밖에 안 하는 동네가 있다면 그건 실수요자들이 살기에는 불편하거나 가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4억 5천, 5억 한다면? 그곳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전세가가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50대 이후에 내 집 마련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쪽박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살 집을 고를 때 혹은 월세 줄 목적으로 집을 보실 때 반드시 주변 전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벌어진 곳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가율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집이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켜줄 안전마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6.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자, 오늘 50대 이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의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구가 줄어드는 외곽지역. 둘째, 나홀로 아파트. 셋째, 가격 변화가 없는 정체된 집. 넷째, 전세 가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거품 낀 집.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따지나.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지.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나중에 집이 안 팔려서 혹은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똘똘한 한 채를 잘 마련해서 사시는 동안 편안하게 누리시고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여유있게 생활하시거나 혹은 그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욕심 없어라며 아무데나 싼 곳을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무조건 강남 비싼 아파트를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기준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가진 자금 안에서 가장 황금성 좋고 살기 편한 대장주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두 번째 집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5060 세대를 위한 알찬 부동산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고팔고 집도짓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